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0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40분 정도 된 시간이고요. 벌써 11월이네요. 네,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올해 저는 무엇을 했는지, 더 나은 인간이 되었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해지는. 근데 별로 안 궁금해도 될 것 같은 게, 저는 그렇게 더 나은 인간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구독자분들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옛날에 어디서 들었던 건데 정확하게 그 문장들이 기억은 안 나는데, 인생을 살 때 두 명한테만 그러니까 두 명의 좀 눈치만 보면 된다? 아니면 두 명한테만 칭찬을 받으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17살의 나와 70살의 나였나? 네, 하여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떨지를 약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좀 부끄럼 없이 사는 인생을 살면 괜찮다, 약간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일단 17살의 제가 현재의 제 모습을 본다면 뭔가 좀 이제 아리송하지 않을까. 네. 뭔가 그냥 하는 아저씨 같긴 한데, 뭔가 좀 별론 것 같고, 네,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던 기간이 있거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공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였는데, 네, 그때는 정말 누가 내 인생을 CCTV로 쳐다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고 완벽한 그 자기 개발을 동반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는 스스로도, 네, 제가 정말 멋졌어요. 좀 약간 오글거리긴 한데, 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네, 현재의 저는 애기도 있고 애 아빠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네, 뭔가 그렇게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끔씩 뭔가 제가 좀 못난 행동을 하거나 못난 생각을 할 때 하윤이를 좀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하윤이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윤이가 안 좋게 보진 않을까?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물론 지금의 하윤이는 저의 어떤 모습을 봐도 뭔가 생각을 할 만큼 큰 애기가 아니고 아직 너무 이제 어린 존재이긴 하지만, 네,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상상도 해보고, 네, 가끔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언젠가는 저도 저의 뭔가 모든 게 좀 만족스러워지는,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게 만족스러워지는 삶을 좀 살아보고 싶은데, 네, 어렵네요. 그리고 뭔가 약간 제가 다른 사람이랑 저를 엄청나게 비교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비교를 가끔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 저 사람은 저걸 잘하네, 쟤는 저걸 어떻게 잘했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인맥이 이제 넓어져서 비교 대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가끔 이제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생각이 많아지거나 할 때는, 네, 좀 더 되게 깊숙한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주변에 좀 잘난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회사를 다니고 유튜브를 안 할 때는 주변이 다 비슷비슷했거든요. 연봉도 그냥 비슷비슷하고
연차 따라서 뭐 조금 높고 낮고 차이인 거지. 다들 뭐 먹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사는 집들도 대부분 비슷하고 막 그랬는데 어쩌다가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고 우연히 이제 잘 되다 보니까 뭔가 주변에 진짜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막 그분들과 비교하면서 힘들어하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 가끔 부러울 때는 있죠. 와,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할까. 뭐 유튜버 분이라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조회수 잘 나오고 계속 잘할까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조회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에 강가장 채널은 올리는 영상마다 최근 10개 영상 중에 9등 10등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몇 개 영상이 연속으로 최근 10개 중에 꼴찌를 계속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 최근에. 그래가지고 네, 좀 약간 의기소침해져 있다. 네. 제가 뭐 추측을 좀 해보자면 최근에 좀 너무 이제 우울한 내용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좀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때 그 어디 아울렛 가가지고 컵라면 먹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좀 많이 욕을 먹었거든요. 그때도 좀 실망하고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늘 약간 좀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뭔가 좀 비슷한 일상이 좀 지속되면 조회수랑 구독자가 좀 쭉 빠지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이 좀 이제 그런 사이클이지 않나.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다시 이제 조회수나 구독자가 좀 오르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이제는 하윤이도 태어났고 사실 근 한 2년 정도를 돌아보면 계속 조회수가 빠지고 구독자가 빠지다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됐고 신혼생활로 좀 이제 뭔가 끌어가다가 또 임신을 하게 됐고 그걸로 좀 끌어가다가 출산을 하게 됐고 아기가 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약간 채널이 쭉 뭔가 그런 상황들에 엎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지금 이제 아기도 태어났고 사실 뭐 육아라는 게 뭐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똑같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요즘에 조회수가 좀 비틀비틀하지 않나. 네. 거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욕먹은 거 얘기 갑자기 나와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유자씨랑 빵을 나눠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좀 많이 욕을 좀 먹었습니다. 네. 아니 아내가 배고프면 빵을 하나를 다 주지 왜 그거를 나눠 먹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 반 이상을 먹은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근데 뭐 영상에서 이런저런 상황 설명들을 100%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영상이 너무 이제 지루해지니까.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마트에서 빵을 하나 사다가 둘이서 이제 나눠 먹기로 했어요. 반씩. 그래서 반을 나눠서 유자씨 거는 유자씨 자리 옆에다가 둔 상황이었고 네, 저는 제 걸 먹었죠. 유자씨는 이제 하윤이 간식을 좀 먹이느라고 간식 먹이고 나서 조금 이따 먹으려고 이제 안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봐도 영상에 보면 저 혼자 빵을 다 먹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자씨는 네, 제가 한 입 이렇게 제가 먹던 걸 주긴 했는데 유자씨 걸 들고 먹는 장면은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뭔가 좀 오해할 수 있겠다 싶긴 했는데 네, 뭔가 제가 참 이상한 사람처럼 네, 자꾸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이상한 사람으로 너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빵을 사서 빵을 원래 나눠서 먹었던 게 뭐 그냥 나눠 먹었던 것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빵을 먹고 카페로 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카페 가면 보통 이제 음료랑 뭐 케이크 같은 걸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 이거 나눠 먹고 그냥 가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 빵을 하나 사서 내가 다 먹든 유자씨가 다 먹든 반을 나눠 먹든 하윤이가 먹든 홈플러스 계산대 직원한테 주든 그게 무슨 그렇게까지 막 노여워할 일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그런 일이 좀 있었고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물이 지금 거의 떨어져가지고 네. 강과장 채널 영상도 좀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거 녹음하면서. 아무튼 오늘은 집에서 오전에는 좀 있었는데 점심때는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어요. 저희 강화도 올 때 장모님께서 떡볶이 밀키트를 집에 있던 걸 하나 주셨는데 어묵은 마트 가서 샀던 거를 좀 넣어서 먹었고, 보통의 떡볶이 밀키트들이 대부분 저는 다 맛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거의 맛이 좀 상향 평준화 돼가지고 특별히 맛없고 한 뭐 그런 밀키트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맛이 없으면 이미 시장에서 사라졌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 텐데, 그렇다 보니까 시중에서 팔고 있는 애들은 그래도 다 좀 맛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보는 이제 어떤 유튜버 분이 있는데, 이제 술 먹방이나 먹방을 주로 이제 하시던 분인데, 막 밀키트 같은 거를 또 개발해가지고 그걸 또 팔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또 저런 것도 하시나 신기하기도 하고, 네, 대단하다라고 생각도 좀 들고, 나는 무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유튜브를 뭔가 이제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뭔가 그냥 내가 무언가를 파는데 도움을 주면 돈을 버는 것 같더라고요. 파는데 도움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리고 파는데 더 중요한 인물일수록 돈을 좀 많이 버는 뭔가 그런 시스템이지 않나, 세상이. 뭔가 이제 다른 일들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쨌든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라는 게 그냥 조회수가 나온다고 유튜브에서 저한테 무슨 월급처럼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광고주들이 광고를 앞에다가 붙이잖아요. 영상 보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도 붙이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데 광고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뭐랄까 유튜브 영상에다가 이제 붙여서 뭔가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도움을 주면 잘 줄 수 있을수록 뭔가 돈을 잘 벌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다른 사람이 만든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도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내 거를 팔아서 돈을 벌면 사실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나의 무엇을 팔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지금까지는 13년 정도 회사 생활하면서 그냥 저의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회사에서 이제 월급을 받는 이제 뭐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 그건 사실 좀 한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제가 뭐 저 혼자만 하루를 무슨 100시간, 200시간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참 결혼하고 아기도 생기고 이제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아질 테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뭔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돈을 뭔가 막 엄청나게 막 많이 벌고 싶다, 돈독이 올랐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하윤이 어쨌든 시집 보낼 때 정도까지는 일을 하려면 한 70살까지는 저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네, 앞으로 한 30년 남았는데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에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들이 뭔가 문득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그런 생각을 조금 덜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가 회사만 다닐 때는 제 주변에서 자기의 노동력 이외에 다른 거를 파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강의를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건을 직접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마케팅 사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요런 저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히 아직까지는 무얼 팔아야 할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디서 봤던 건데,
그런 게 있었어요. 장사의 신이라고 유튜버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방송에서 연예인들 장사 이제 컨설팅 솔루션 하는 그런 예능 방송 같은 걸 하시는데, 거기에 그 김병현 선수인가요? 전 야구 선수? 그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그분이 어디 대학로에서 햄버거 가게 같은 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사의 신 유튜버 분이 왜 장사를 하냐 막 이제 물어본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답답한 건 연예인들이 뭔가 장사를 할 때 아니면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잘 하는 걸로 이렇게 뭔가 발전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예 생뚱맞게 자기가 하나도 잘 모르는 분야 막 그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리고 어떤 유튜버 분 영상도 보다가 자기가 잘 하는 걸로 뭔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사실 그렇게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자기가 대뜸 남들이 장사한다고 장사하고, 남들이 쇼핑몰 한다고 쇼핑몰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해보려고 생각이라도 한 번씩 해봤던 것들이 딱히 제가 뭐 장점을 갖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뭘 잘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도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남들 대비해서 내가 약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어쨌든 애니메이션 만드는 일을 13년 넘게 했으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잘하는 부분을 찾아보자면은 그쪽에서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걸 다양한 형태로 좀 발전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다 결론은. 알면 진작 했겠죠. 네. 하여튼 뭐 그랬고, 떡볶이 얘기하다 왜 갑자기 여기까지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딸기 떡볶이에다가 혼다시를 좀 넣었습니다. 제가 오코노미야끼 해먹으려고 혼다시를 좀 갖고 왔었는데, 혼다시를 또 많이 넣었다가 괜히 그 혼다시 향이 너무 세져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그 떡볶이가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살짝만 뿌렸는데, 너무 살짝 뿌렸나 싶을 정도로 혼다시 느낌이 많이 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혼다시 떡볶이를 한번 집에서 테스트를 좀 해볼까, 어느 정도 넣었을 때 그 뭔가 황금 비율인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볼까, 막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장인 장모님께서 잠깐 이제 저희 있는 펜션으로 놀러 오셨어요. 그 펜션 사장님께서 당연히 이제 누가 와서 숙박을 하는 건 안 되지만 잠깐 와서 뭐 방에 들어오고 이런 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이제 서울에 계시는데, 원래 강화도까지도 드라이브 삼아서 되게 자주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래서 오늘도 드라이브 삼아서 이제 오셨던 건데, 집에서 하윤이 이제 같이 보면서 조금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드라이브를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그 외포리 선착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강화도에. 강화도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왼쪽 위쪽에 있는 곳인데요. 그 성모도 넘어가는 그쪽 부근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백양호라고 그 젓갈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사온 젓갈을 가끔 장모님께서 이제 저희 반찬으로 좀 나눠주셔가지고, 그 백양호라는 그 글자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익숙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젓갈 파는 그쪽 집 그 가게 이름이고, 그냥 그 가게에서 갖고 있는 그 배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백양호라는 배를 갖고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가게 이름도 되는 것 같은데, 갔더니 이제 파란 색깔 이제 조금 큰 건물에 1층 건물에 이제 젓갈 파는 데도 있고, 젓갈 파는 데서 이제 회도 팔고, 회를 막 그렇게 무슨 노량진처럼 막 그렇게 회를 전문적으로 파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젓갈을 좀 샀는데 대전에 보낼 것도 조금 이제 사서 택배로 보냈고, 택배비는 5,000원이었었고 젓갈이 그 몇 그램짜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주먹 2개 정도 붙인 거 정도 크기라고 해야 되나? 크지 않은 통인데 한 통에 이제 15,0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창난젓이랑 낙지젓이랑 씨앗젓이랑 샀는데 씨앗젓은 13,000원이었고 나머지 젓갈들은 다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다가 2개 보내고 장인 장모님 이제 서울 가서 드시라고 2개 사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창난젓이라는 거를 제가 살면서 제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처음 먹어봤는데 그게 무슨 명태 내장으로 만든 무슨 젓이라고 하는데 저는 뭔가 내장으로 젓갈을 만들었다고?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해가지고 되게 비리고 뭔가 막 이물질이 씹힐 것 같고 색깔도 뭔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오징어 젓갈 이런 거랑은 색깔이 되게 다를 것 같고 뭔가 거부감이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는 좀 있었는데 가서 봤더니 그냥 뭐 일반적인 젓갈 같은 색깔과 외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좀 봤는데 거기가 좀 특이했던 게 맛을 이제 이것저것 먹어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쑤시개가 앞에 쫙 놔져 있고 그냥 그 젓갈을 팔고 있는 그 통에 내 이쑤시개를 꽂아서 먹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약간 위생 관리가 될까? 근데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위생적으로는 사실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번 먹고 이제 그 이쑤시개는 버리는 거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사람들은 한번 찍어서 먹고 자기 입에 댔던 그 이쑤시개로 다른 것도 맛도 보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드는데 그 생각이 떠나가질 않아가지고 약간 당황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맛을 보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창난젓을 한번 맛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약간 비린 맛이나 이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었고 오징어 젓갈 같은 경우들도 사실 저는 먹을 때 특별히 뭐 비리다거나 뭔가 비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창난젓 같은 경우는 그냥 비리지 않은 걸 넘어서 되게 뭔가 상큼한 느낌이 약간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게 뭐 시거나 뭐 달콤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뭔가 약간 이런 그 청량감?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먹는데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되게 약간 꼬들꼬들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오징어 젓갈에 비해서는. 그렇다고 뭔가 막 오돌뼈처럼 그런 느낌은 또 아니고 그냥 약간 꼬들꼬들한 젓갈 느낌이었는데 그리고 2개 정도 주워서 먹었는데 짜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요즘에는 젓갈을 그렇게까지 짜게 안 담는데요. 너무 짜면 사람들이 이제 안 사 먹어서 그리고 또 너무 짜면 또 이제 아무래도 소금이 많이 들어갔을 테니까 건강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 짜게 만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젓갈을 사고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63,000원 정도 나와서 이제 결제를 했고 그 건물 옆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바다 앞쪽으로 테이블이랑 의자들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몇 개였는지 세보지는 않았는데 뭐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장인 장모님 말씀으로는 그 안쪽에서 회를 좀 사다가 거기 자리에서 이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춥지 않았거나 뭐 그랬으면은 거기서 회를 좀 먹었어도 됐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젓갈 파는 데서 광어 같은 것도 이렇게 회를 이미 다 떠났더라고요. 그런 걸 좀씩 파는데 장모님 얘기로는 말씀으로는 한 15,000원, 20,000원 정도 하면 이제 두 분이서 그냥 간단히 회 한 접시 먹을 정도 양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음에 기회가 또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윤이 좀 크고 조금 이제 안 더울 때 한번 가서 안 추울 때 가서 먹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바다 근처라 그런지 갈매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았는데
저희 머리 위에서 계속 날아다녀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응가 테러를 좀 당할까봐 뭔가 좀 두근두근 하긴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뭐 큰 불상사가 있진 않았고요. 네, 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초밥 먹고 싶네. 쿠쿠 가고 싶네요. 네. 저는 뭐 여기저기 네, 뷔페들 뭐 자주 가고 많이 가고 여러 군데 가본 건 아니지만 뷔페들 가도 쿠쿠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냥 가격 대비해서. 네. 2만 얼마 정도 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2만 얼마짜리 뷔페는 거의 없으니까 네. 쿠쿠가 그냥 제 인생에는 제일 가성비 넘치는 뷔페이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을 갑자기 좀 해봅니다. 근데 저희가 참 오늘 점심을 떡볶이를 3시 정도인가에 먹었어요. 좀 늦게 먹어가지고 배가 하나도 안 고팠는데 그래도 이제 저녁을 좀 먹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민 장모님이랑 그 만이산 산채를 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갔다 왔던 곳인데 유자 씨랑 둘이 갔을 때는 사이드를 너무 또 많이 시킬 수는 없어가지고 거기가 산채 부침개가 되게 맛있다고 여기 펜션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부침개를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어른 넷이 갔으니까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비빔밥이랑 그런 사이드 시켜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산채 부침개가 뭐 맛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좀 고소하고 물론 부침개들이 다 그렇긴 한데 오늘 먹었던 거는 그 테두리는 보통 좀 바삭바삭 하잖아요. 기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테두리 말고도 그 안쪽까지도 그 부침개 겉면이 다 되게 뭔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밀가루가 많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그 바삭바삭함이 되게 밀가루가 기름에 구워져가지고 두껍게 바삭거리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그 산채가 얇게 뭔가 얇고 맛있고 바삭하게 구워져가지고 그 산채들이 얇은 애들이 이렇게 층층이 부셔지면서 오는 그런 바삭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네, 어쨌든 맛있었습니다. 맛이 있었고 장희 장모님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화요일인데 평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밖에 없었고 저희 나갈 때 한 테이블 정도 들어오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랬었고 오늘은 어제 장인 장모님도 계셨고 하다 보니까 하윤이도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이 좀 많으면 이 사람 구경했다가 저 사람 구경했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덜 보채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녁 때 집에 와서는 유자 씨한테 하윤이는 좀 이제 좀 재워달라고 맡기고 올라와서 이번 주 목요일에 올라갈 영상 편집하고 네, 상추 씨도 찍고 있고 뭐 그런 네, 상황입니다. 물 좀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로 그 강화도 맛집 추천을 많이들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닌데 자세하게 좋은 맛집들 많이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귀한 시간 써서 또 알려주신 거잖아요.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뉴욕이라고 거기 돈가스 집인데 거기를 좀 이제 가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2분인가 그 정도가 계셨는데 제가 뭔가 해서 찾아봤는데 유자 씨는 알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운동선수 펜싱 선수인가? 펜싱 선수랑 그분의 이제 아마 전 연인이겠죠? 그분 뭐 사귀었던 분이 여잔데 남자 행세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분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무슨 뭐 성전환을 무슨 가슴 절제술을 무슨 강요했다던가 하여튼 무슨 되게 너무 복잡한데 그 사실 그 실제로 어떤 일들이고 두 분이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뭐 제가 알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게 왜냐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되게 다르고 굉장히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자세한 그 전후 사정은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뜨문뜨문 이제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약간 싶은 그런 사건이 지금 이제 일어나서
인터넷이 굉장히 이제 좀 떠들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선수분의 그 이제 상대방 그분이 이제 자주 갔던 뭐 그런 맛집이 강화도에 있는 뉴욕이라는 무슨 돈가스 집인가 뭐 그런가 봐요. 근데 거기가 뭐 원래 또 맛이 괜찮다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가봐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뭔가 약간 그 좋은 일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된 맛집은 또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누군가들은 이제 지금 이제 벌어진 일 때문에 약간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를 가서 내가 먹고 약간 영상화를 시키는 것이 옳을까? 네. 강과장 채널에다가도 올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 일단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런 저의 행동을 보면서 또 욕하는 사람이 또 있지 않을까. 저 욕먹기 싫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또 맛있다고 하길래, 유자 씨가 또 특히 돈가스를 좋아하고, 저도 돈가스를 좋아하고, 저번 주 일요일 날 올렸던 영상에서 그 빵 때문에 또 욕을 좀 먹으니까 원래 소심한데 더 이제 움츠려 드는데, 네. 어쨌든 거기는 이제 혹시라도 가게 되면 강과장 채널에다가 참 올리기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고, 혹시라도 가게 되면 네, 뭐 상추 씨 채널을 통해서라도 네, 후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네. 뉴욕 사장님은 갑자기 네. 어쨌든 손님이 많이 올 테니까 되게 막 대기가 엄청 길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하던데, 네, 사장님은 그걸로 인해서 뭔가 기분이 좋으실지 아니면은 좋지 않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이제 물이 떨어졌네. 네. 그리고 내일은 아마 어디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교동도를 한번 갈 것 같아요. 구독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시장이 하나 있는데 시장이 평일에는 또 안 열린다고도 하더라고요. 장인 장모님도 거기 시장을 이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장인 장모님께서 강화도를 좀 잘 아셔서 여기저기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추천해주신 곳 중에 한 군데에 교동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시장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인 장모님 말씀으로는 그 시장이 꼭 안 열어도 그냥 근처 이제 골목골목 다니는 게 꽤 재미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교동도가 약간 그 강화도 왼쪽 위쪽에 있는데 가면서 어디 중간에 맛집 한 군데 들려서 먹고 들어가서 교동도에서 조금 놀다가 뭐 하나 먹고 나와서 먹고 계속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인데 또 기대가 좀 되고요. 그리고 원래는 내일 그 무슨 여기 펜션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를 좀 갈까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고, 거기가 하루에 버거를 150개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맛집이라고 추천을 좀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와 150개만 딱 팔고 다 팔리면 장사 접고 쉬는 건가? 뭔가 대단한 가게인데 뭔가 좀 희소성이 있는 뭔가 한정판 햄버거 같은 그런 느낌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꼭 가야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150개면 엄청 많이 파는 거 아닌가? 뭔가 약간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버거 세트가 뭐 한 10,000원 정도 판다 치면 150개면 150만 원이잖아요. 직원이 몇 명 있고 어떤 가게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150만 원씩 20일만 판다고 해도 3,000만 원인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었는데 60개 치킨인가? 아니 무슨 바른 치킨인가? 하여튼 무슨 치킨이 자기네들은 뭐 60번만 쓴다, 치킨을 튀기는데 뭐 그런 걸로 마케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부분 치킨이 그 정도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마케팅을
원래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건데 마케팅을 좀 활용한, 그게 60개 치킨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무슨 치킨집이었었는데 뭐 그런 게 아닐까. 그 150개 한정 판매라는 그 키워드가 뭔가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전 햄버거 좋아하니까 한 번쯤 가볼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강화도 와서 저희가 뭐 되게 많은 곳들을 돌아다녔던 건 아닌데, 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심심치 않게 햄버거 파는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수제버거 파는 곳들도 이제 꽤 많았었고, 왜 강화도에 그렇게 수제버거 파는 곳들이 많은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가게 되면 나중에 뭐 금가장 채널 영상으로 네 올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참 강화도가 너무 아쉬운 게, 서울에서 당일치기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랑 같이 어른 둘이서만 왔다 갔다는 사실 괜찮은데, 차가 서울에서 좀 많이 막히기도 하니까 시간 잘못 잡으면. 그리고 거기 초지대교인가? 거기가 그냥 보면 많이 막히더라고요. 평일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주말 같을 때는. 그래가지고 뭔가 여기 펜션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맛집,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신 맛집을 어쨌든 다 가진 못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가고 싶은데, 네, 당일치기로는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1박 2일로 또 오자니 너무 좀 거창하게 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 모두 해치우고 갈 수 있을지, 네. 쓸데없이 이런 거에는 네, 좀 계획적으로 변하는, 그렇다고 대단한 계획을 또 세우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마트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게 또 시골에 있으니까 도시가 그립더라고요. 네. 장을 볼 게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하나로마트를 갈까 하다가 오랜만에 네, 좀 사람이 북적북적한 데를 느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가까운 이마트를 찾아보니까 구례역 이마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장을 좀 보고 바람도 좀 쐬고 구독자분도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구례역을 아예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제가 김포에 있는 곳인데 김포는 사실 하나도 몰라가지고, 근데 갔더니 와, 아파트도 엄청 많고 엄청 번화가고 온갖 진짜 프랜차이즈들이 다 있더라고요. 막 버거킹도 있고 KFC도 있고 롯데리아였나 맥도날드였나도 있고, 커피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하여튼 뭐 그런 곳이니까,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이마트도 있고 뭐 스타벅스도 있고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제가 지금 어쨌든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제가 시간을 자유롭게 이제 쓸 수 있다 보니까 유자 씨가 집에서 육아하다 보면 답답하고 하니까 저희가 정말 몰이나 막 이마트나 아니면은 막 그런 스타필드나 이런 데를 진짜 자주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갔을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좀 사람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사람 구경도 하고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했는데, 이게 신기한 게 너무 자주 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뭐 주말에 갔겠죠? 주말에 한 번 정도? 근데 집에서 일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일주일에도 막 많으면은 막 2-3번씩 갈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너무 자주 가니까 이게 나중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더라고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일단 나가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뭔가 즐거운 느낌도 안 들고 뭔가 기분이 좋긴 한데, 처음에 비해서 모든 그런 자극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세게 오다가 점점 이제 무뎌지잖아요. 막 마약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네. 제가 뭐 마약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어쨌든 예를 들자면 모든 자극들은 점점 이제 좀 약해질 텐데, 그런 저한테는 이런 쇼핑몰 돌아다니는 것도 그랬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마트를 갔더니,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오랜만도 아니죠. 뭐 한 열흘 만에 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네, 기분 전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해지는 느낌을 좀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역시 인생이 뭔가 결핍이 있어야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결핍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결핍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뻗어나가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좀 생겼었고 그래 썼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드 같은 거 보거나 막 영화 같은 거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사회 초년생 때 진짜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주말에 미드만 봐도 나는 행복해. 어디 안 나가도 돼. 사람 안 만나도 돼. 약간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언젠가부터 미드 보고 영화 보고 하는 게 저한테 그렇게까지 큰 즐거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옛날의 저와 지금의 저를 비교해보면 지금의 저는 그냥 제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에 저는 회사가 너무 바쁘고 시간이 도저히 안 나니까 잠깐 짬 날 때 주말에 잠깐 옛날에 저는 막 주말에도 계속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짬 날 때 미드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극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그 달콤한 휴식 시간에 잠깐 보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좀 결핍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절약을 굉장히 열심히 할 때는 가끔씩 피자 사 먹고 가끔씩 뭐 햄버거 같은 거 사 먹고 하면 너무 맛있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최근에 요즘은 아닌데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쯤? 그때 뭔가 약간 절약하고 돈 모으고 하는 거에 현타가 좀 오고 그래가지고 돈을 막 쓴 적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물건을 사고 그랬던 건 아닌데 그냥 먹는데 딱히 그렇게 돈을 안 아꼈던 거죠. 뭔가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막 그랬는데 이게 오히려 많이 먹으니까 별로 즐겁지 않더라고.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배만 채우고 있고 뭔가 행복하다라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들고 한 달에 한 번 시켜 먹는 피자는 굉장히 행복한데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시켜 먹는 피자는 뭔가 한 달에 한 번 먹는 것만큼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상한 개똥 같은 소리죠. 그리고 이마트를 갔다가 느낀 건데 저희가 가끔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우리 막 귀촌 같은 거 해볼까? 아니면 하윤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들어가기 전까지 시골 같은 데서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이마트를 가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시골은 좋긴 한데 그래도 시골에서 차 타고 한 1시간 정도 거리에는 이마트가 있는 곳에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좀 했고 그렇습니다. 너무 시골에 사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서는 스타필드 같은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제 친구가 대학교 동창이 양평인가 어디다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전원주택을. 엄청 크게 지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작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친구는 이제 만화가거든요. 그래서 만화 그리는 일을 거기서 하면서 애기 학교도 보내고 이제 와이프랑 셋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인스타로 보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놀러 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못 가긴 했었는데 참 뭔가 그런 거를 자꾸 좀 동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없는 거. 한적한 삶, 시골에서의 삶. 막상 살아보면 원래 것을 또 그리워하는 이런 모순적인 삶. 다 그렇게 인간 자체가 모순 덩어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강화도 올 때는 예전에 양양 갈 때는 제가 막 맛집 추천해달라고 커뮤니티에도 막 올리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강화도 올 때는 안 올렸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양양 갈 때 이제 올렸더니 엄청 많은 분들이 엄청 정성껏 많은 맛집들을 다 추천을 좀 해주셨는데 다 못 가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뭔가 그분들은 아무 신경 안 쓰시겠지만 뭔가 좀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뭔가 맛집 추천 같은 거를 딱히 안 받았던 것도 있는데 저번에 올린 상추씨 영상에 이제 맛집 써주시는 것들 보고 다음에 갈 때는 추천을 받아야겠다. 이게 좀 더 내 검색을 믿지 말고 집단지성을 좀 더 믿는 게 나한테 이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대구에 사는데 방이 2개가 남아서 2주 살기를 하루 한번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아마 복귀하면은 내가 서울로 가면은 이제 한동안은 이제 어린이집에 이제 완벽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좀 이제 올인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적응에 왜냐면 이제 내년 1월에 복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래서 2달 안에는 좀 완벽하게 적응을 시켜야지 하윤이도 이후에 어린이집 다니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다른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사는 게 저희가 불편하다기보다는 물론 저희도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윤이가 밤에 요즘에 깨서 많이 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같이 이제 계시는 분들께서 좀 크게 고통을 받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제 힘들지 않을까. 그분이 이제 그 미니멀리즘 관련된 주제로 영상을 올리시는 분인데 말씀해주신 분이 너무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 집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이제 늘 꿈꾸는 이제 그런 삶이거든요. 뭔가 짐이 없고 홀가분한 삶. 그렇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아쉽게도 함께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너무 궁금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동안에 여기 고양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양이 근데 여기 펜션 사장님 말씀으로는 16마리인가 14마리인가 하여튼 뭐 그렇게 있다고 들었어요. 새끼 고양이가 태어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 새끼 고양이들이 한 5-6마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사장님이 새끼 고양이들 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약간 그 벽 위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구조를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집이 그냥 낭떠러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m 넘는. 거기 새끼 고양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놀거든요. 볼 때마다 한번 봤어요. 나와서 노는 걸. 너무 아찔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이. 새끼 고양이들이 저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새끼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되게 높은 벽인데 물론 어미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이제 높은 데서 잘 떨어지니까 어미 고양이는 괜찮겠지만 하여튼 그랬었는데 얼마 전에 한번 고양이가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 집으로 좀 올려놔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올려놨는데 오늘 또 나왔는데 오늘은 웃겼던 게 나오는 순간에 그 고양이가 떨어지고 있는 순간에 제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딱 그걸 목격한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을. 새끼 고양이가 되게 작은데 땅에 퍽 하고 떨어졌어요. 제가 분명히 본 게 발로 떨어진 게 아니고 옆구리로 땅에다가 팍 하고 이제 떨어졌거든요. 딱 떨어지자마자 팔다리를 이렇게 막 바둥바둥 하면서 뭔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딱 봐도 그냥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높고 옆구리로 떨어지고 그래서 저는 어디가 막 혹시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근데 거의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거의 뭔가 죽을 것 같은 느낌으로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일단 방에 들어와서 유자 씨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주인분이 오늘은 이제 숙소에 안 계셨는데 연락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얘기 좀 하고 다시 나왔는데 다행히 걸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진짜 뭔가 잘못된 몸이 이제 어디가 망가진 상태에서 걸어 다니는 느낌은 아니었고, 조금 지나니까 다행히 네, 잘 이제 통통거리면서 잘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집에다가 이제 올려줬는데,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새끼 고양이들을 사람이 손으로 만지거나 그래서 그 고양이한테 사람 냄새가 배면 어미가 안 쳐다본대요. 그 고양이를 안 거둔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디서 얼핏 주워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손으로는 만졌다가 혹시라도 어미한테 버림받을까봐 그 박스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이제 올려주긴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장인 장모님이랑 외출했다가 집에 저녁 때 밤 늦게 들어왔는데, 어미가 그 애기들을 다 물어다가 조금 낮은 곳으로 이제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옮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이제 집 문 열쇠로 따려고 하는데 새끼 고양이 2마리 정도가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는 좀 낮은 계단 밑에서 막 울고 있었고, 한 마리는 2층 계단 올라가는 데서 막 울고 있고 막 그랬는데, 왜 우나? 뭐지 도대체? 왜 얘네들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라는 생각을 일단 했는데, 아마도 어미가 그 높은 곳에서 물고 낮은 곳으로 이제 가던 와중에 제가 와가지고 어미가 이제 어딘가로 도망간 것 같은, 새끼들은 이제 엄마보다 느리니까 도망을 못 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유리창 너머로 이제 유리창을 이렇게 싹 봤는데, 어미가 열심히 이제 물어서 나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참 신기해요. 왜냐면 새끼들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새끼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낮은 곳으로 옮기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는데, 어미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끼들을 더 낮은 곳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네, 그게 참 궁금하고, 네, 신기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새끼들이 참, 네, 잘 컸으면 좋겠는데, 네. 나중에 여기 숙소 펜션은 뭐 또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혹시라도 또 오게 된다면, 네, 신기할 것 같긴 하네요. 지금의 완전 새끼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커가지고 자라있는 모습을 보면. 네. 근데 새끼 고양이들이 이제 겨울쯤에 태어난 애들이 조금 이제 겨울을 넘기기가 되게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올 겨울 얼마나 추울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 사장님이 막 집도 해주시고 잘 케어하고 돌보고, 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카페를 또 몇 군데 갔었는데, 그 멍때림 카페라는 데가 또 뭐 유명하다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더글로리 그 드라마 있잖아요. 송혜교 씨 나왔던 그거 촬영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극 중에서 그 이사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제 작업실이었나 집이었나 그런 걸로 쓰였던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명해진 것 같고, 네. 커피, 그러니까 뭐 음료 한 잔씩 마시고 사진 찍고 뭐 그러긴 했는데, 커피는 제가 뭐 여러 가지를 시킨 건 아닌데 뭔가 약간 음료의 비주얼이나 막 다양한 빵이나 뭔가 이런 걸로 승부를 보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가서 좀 멍 때리기 좋은 그 앞쪽이 이제 논이랑 조금 이제 높은 지대에 있거든요. 카페가 차 타고도 한참 올라갔는데, 논이랑 그 뒤로 바다가 보였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제 추워가지고 외부 자리에 앉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이제는 11월이라 근데 가서 좀 멍 때리기 되게 좋은 그런 카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하윤이랑 셋이 와서 너무 좋고 행복하긴 했는데, 그냥 연인들끼리 아니면 그냥 혼자서 와가지고 진짜 멍 때리기 좋은 그런 카페인 것 같고, 저희 부부가 차를 하윤이 태어나고 나서 샀는데, 임신했을 때 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조금 그냥 결혼하자마자 샀어도 괜찮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들 임신하기 전에 좀 더 홀가분한 몸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추억도 좀 쌓고 그런 것도 괜찮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저희도 많이 돌아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러긴 했었지만은 차가 이제 없이 대중교통으로 다녀야 하다 보니까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 추억의 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좀 이제 좁혀지잖아요, 아무래도. 물론 쏘카 같은 거 타고 좀 돌아다니긴 했는데 자기 차로 그냥 아무 때나 돌아다니는 거랑 또 느낌이 좀 다르다 보니까 물론 차를 사고 말고는 내가 세운 그 더 상위에 있는 뭔가 미래에 대한 자금 계획이나 돈 목표에 따라서 더 크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렇긴 한데 저희는 뭐 차를 샀었어도 크게 엄청나게 뭐 자금 상황에 무리가 생기거나 그랬을 것 같진 않거든요. 물론 매달 저축하는 돈이 좀 줄어들긴 했었겠지만 그래서 너무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차는 그냥 결혼하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슈퍼 짠돌이었던 저는 이제 공감하지 못할 생각이긴 하지만 슈퍼 짠돌이를 타이틀을 내려놓고 결혼하고 애기 아빠가 된 입장에서 생각을 돌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1시간을 혼자 떠들었더니 후딱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제는 좀 내려가야겠네요. 벌써 12시 반인데 뭐 편집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1시 좀 넘을 것 같은데 목도 좀 뻐근하고 오늘도 그러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진짜 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일기장인데 늘 찾아와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 들어가세요.